판사의 망치와 대장장이의 망치가 동일한 가치를 받는 세상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생각대로 태수형입니다. 지금까지 인간에 대한 기본값에 대해서 여러 편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서 인간을 구분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살다 보면 주위에 이제 막 선동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선동에 대응하는 방법, 그리고 인간의 이기심, 사사로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잘 이해하시면 인생이 좀 더 편해지고 스트레스가 적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스트레스 덜 받는 인간 구별법, 실생활에 적용하기가 정말 좋겠어요. 어서 시작해 주세요. 태수형은 인간을 딱 두 가지로 구분하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인간은 첫 번째, 보통의 인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소수의 아주 훌륭한 인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구분을 하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쁜 인간은 이 구분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쁜 인간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대부분 알고 보면 나쁜 행동을 하는 나름의 이유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제 사이코패스 같은 이런 사람들은 나쁜 인간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분은 정신 이상자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우리 보통의 인간은 감정에 사로잡혀서 죄를 짓기도 하고, 장발점처럼 배고프면 도둑질도 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여러 명하고 또 데이트를 동시에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불효도 할 수 있고. 우리는 어떤 일도 벌일 수 있습니다. 보통의 인간들은. 이런 사람들은 다 이제 보통의 사람들입니다. 이제 반면에 어떤 상황에서도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게 행동하는 분들이 아주 소수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이제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면 됩니다. 가령 우리가 길을 가다가 5만 원짜리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건 상황에 따라 좀 다르겠죠. 광화문 한복판에 5만 원짜리가 떨어져 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때와 산속에 혼자 산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5만 원짜리가 떨어져 있었을 때, 이때 이제 우리의 행동이 좀 다를 텐데, PD님은 각각의 경우에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진짜 어렸을 때 설악산에 놀러 갔거든요. 근데 산 중에 5천 원짜리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도 생각 안 하고 낼름 주워서 횡재다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만약에 똑같은 상황이 광화문에서 일어났다 하면 CCTV도 많고 사람도 많으니까 그냥 지나가지 않을까요? 그런 경우가 제일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제 둘 다 남의 물건이니 가져가지 않았다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훌륭한 사람이죠. 그렇죠. 훌륭한 사람. 나머지 케이스는 뭐 두 개를 다 가져갔건, 하나만 가져갔건, 이런 사람들은 다 이제 평범한 사람이라고 구분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은 둘 다 가져간 사람을 보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사람도 그냥 보통 사람이다. 보통 사람과 훌륭한 사람으로 인간을 구별하라. 처음 들어보는데 꽤 재밌네요. 지금부터는 주변의 흔한 선동과 이에 대한 대응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이야기 많이 이제 들어보기도 하고 하기도 했잖아요. 돈이 뭐가 중요하냐? 얼굴이 뭐가 중요하냐? 마음이 중요하지. 근데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이제 돈이 없는 사람이 돈이 뭐가 중요하냐 그러고, 외모가 그렇게 대단치 않은 사람들이 외모가 뭐가 중요하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공부가 뭐가 중요하냐? 서울대 가서 뭐 하게?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것들도 그냥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 확률이 높죠. 이런 것들이 이제 가치 전복을 통해서 정신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니체는 이런 거를 이제 르 쌍티망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제 해석을 해보면 약자가 강자에 느끼는 분노, 이 정도로 이제 해석을 하면 되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여우의 신포도입니다. 여우가 포도를 보고 야, 저거 맛있겠는데 하고 막 따먹으려고 노력했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야, 저 포도는 따먹어봤자 분명히 실 거야, 이렇게 하면서 세상에 대한 부정,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제 정신 승리를 얻는 거죠. 보통 이제 이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보통 열등감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입니다. 좋은 태도는 제가 보기에는 야, 저 포도가 진짜 맛있겠는데 내가 따먹을 수가 없구나. 다음에 내 키 큰 친구 사슴이나 기린이나 따달래야지. 또는 내가 다음에 사다리를 구해가지고 저거를 가서 따먹어야 되겠다. 이런 태도가 사실은 좋은 태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돈만 해도요, 우리가 생존에 가장 필요한 게 의식주잖아요. 근데 의식주 중에 착한 마음, 선으로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의식주는 100% 돈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돈이 얼만큼 중요하냐는 제가 드린 이걸로 다 설명이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돈만큼 중요한 것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지 남의 말에 이제 현혹되거나 선동되지 않는 거죠. 어쩐지 테스 형 맨날 외모가 중요하냐, 마음이 중요하지. 맨날 그러던 이유가 다 있었네요. 테스 형 의견에 공감해요. 외모도 돈도 공부도 중요한 게 결국 본질이죠. 제가 조금 더 적나라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직업에 귀천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은 대부분은 귀천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뭐 귀하고 천하다의 개념은 아니더라도 직업상의 우열이 있고 어떤 걸 더 선호하고 높게 쳐주는 그런 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개그맨이 판사의 망치와 대장장이의 망치가 동일한 가치를 받는 세상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듣기에는 굉장히 그럴듯하죠? 근데 그거는 이상이에요. 그건 될 수 없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선동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공산주의 사회를 보잖아요. 북한에 가면요. 빨치산 뭐 해가지고 출신 성분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저희보다. 그리고 중국도 사회주의 체제지만 거기도 상하이방이라든지 뭐 태자당이라든지 뭐 해가지고 출신 성분이 거의 다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선동을 하는데 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 거다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요. 인간은 사실은 남보다 더 우월감을 느끼고 싶어해요. 자랑하고 싶어하고 말씀드렸지만 실제로는 평등을 추구하지만 그건 인간의 본성과 맞지 않다 생각합니다. 맞아요. 구별짓기와 차별이 인간의 본능이고 본질이네요. 네, 좀 더 나아가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가 왜 몰락했는가를 이제 제 나름대로 설명을 해본다면 인간은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나눠주면 일에 대한 욕구가 낮아집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공산주의는 인간의 이기심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몰락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고요. 그냥 이제 불가능한 이상주의 확률이 높은 거죠. 공산주의라는 거는. 반면에 자유시장 경제 체제는 인간의 이기심을 이제 충족시켜줍니다. 너만 잘해서 너 혼자 그 돈을 다 독점해. 이렇게 했었을 때 우리 인간은 굉장히 열심히 하고 혁신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이기심을 가장 잘 충족시켜주는 나라가 여러분들이 잘 아다시피 미국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혁신이 거의 다 미국에서 일어납니다. 테슬라, MS, 애플, 구글, 메타 이런 혁신이 이제 통해서 이제 미국이 이제 발전을 한 거죠. 그리고 뭐 앨런 머스크처럼 그냥 자기 대에서 혁신을 통해서 뭐 200조의 부를 일굴 수 있는 사회가 미국 사회인 겁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중국의 미래를 좋게 안 보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거죠. 중국이란 시스템에서는 혁신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미래는 저는 밝지 않다 생각이 듭니다. 공산주의가 쇠락하고 자본주의의 대장인 미국이 승승장구하는 것도 결국은 인간 본능에서 기인하는 거군요. 공감합니다. 그렇죠. 인간은 이기적이면서 사사로운 동물입니다. 예전에 본 글인데 제가 요걸 좀 출처를 찾아보려고 그랬는데 누가 썼는지 언제 어디에 나오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제 제 머릿속에 있는 글귀인데 조카가 아프면 한밤중에 10번을 드나들지만 물러나서는 편히 자는데 내 자식이 아프면 한 번을 못 찾아가지만 잠을 편히 잘 수 없다. 그런데 어떻게 인간이 사사로운 동물이 아니라 할 수 있겠느냐. 이거 이제 굉장히 솔직한 글이죠. 인간은 정말 사사로운 동물입니다. 테스 형도 아주 사사로운 동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좋은 사람이란 기준도 있잖아요.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요? 전과 10범인데 저한테 잘해줘요. 그러면은 좋은 사람이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전과범이건 사기꾼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 저한테 잘해주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전과 10범이라도 나에게 잘해주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결국 인간이 사사로운 존재이기 때문이란 말씀이신 거죠? 야, 근데 자식이 아파도 코 골고 잠만 잘 자는 테스 형은 절대 사사롭지 않습니다. 테스 형은 인간의 본능을 이겨내신 분이에요. 저는 아무래도 정말 너무 사사롭네요. 마지막으로 테스 형이 생각하는 겸손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생각하는 겸손. 사람은 누구나 속으로 다 자기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를 밖으로 표현하지 않는 거를 저는 겸손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남이 뭐라고 하더라도 반박하지 말고 그냥 내 생각대로 밖으로 표현하지 않고 겸손하게 내 생각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저는 정말 반박이 취미인데 좀 더 겸손해져야 되겠어요? 오늘은 인간의 본성 관련 인간을 구분하는 방법 그리고 몇 가지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구독, 좋아해 주시면 인생이 바뀝니다.